아메이 ABO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메이 라이브 교육 256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모든 ABO님들께서 매일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계신데요. 바쁘게 사업하시다가 피로가 느껴지실 땐 눈을 감고 잠시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변의 소음을 잊고 나만의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더욱더 집중할수록 평소에 지나쳤던 규칙적인 소리들이 들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몇 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다시 잔잔하게 만들어 평온을 되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승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영양 이야기 시간이 ABO님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승민 대표님과 함께 남성 갱년기, 전립선 건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실 하승민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하승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남성 갱년기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들도 따로 갱년기가 있나요? 조금 생소한데요. 네, 그 남성 갱년기는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여성 갱년기와 비교했을 때 여성 갱년기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노화가 진행되면 호르몬이 변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남성 호르몬의 감소 속도가 상당히 길고요. 보통 10년, 15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여성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진 않지만 분명히 그런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좀 힘이 더 있고 힘도 세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40대 이후부터는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3배 이상이고요. 평균 수명도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7년 이상 더 깁니다. 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40대 이후에는 훨씬 더 여성분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남성 갱년기를 정의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50세를 전후해서 남성 호르몬, 대표적으로 안드로겐 이제 감소하면서 여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기 시작하면 노화가 촉진되고 또 신체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60대의 약 30%가 남성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성 갱년기, 폐경을 영어로 메노포즈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과 비교해서 남성 갱년기를 안드로포즈, 안드로겐이 중단된다라는 의미에서 안드로포즈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드로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안드로겐은 그 남성 호르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남성 호르몬을 한꺼번에 총칭해서 이제 안드로겐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잘 아시는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DHT, 그밖에 이름이 어려운 몇 가지 그런 호르몬들을 다 포함해서 칭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남성 호르몬에서는 이제 중요한 호르몬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테스토스테론과 DHT 맞습니다. 이렇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스토스테론도 남성 호르몬도 이제 20대의 최고의 정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서서히 3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감소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성들처럼 일시적으로 이제 어느 시기에 갑자기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50대부터 서서히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한다거나 또 우리 몸의 중요한 단백질 콜라겐을 합성화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근육 성장에도
이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합니다. 근력과 지구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밀도를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뇌 쪽에는 자신감, 어떤 기분 전환, 또 인지 능력, 성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수 쪽에서는 적혈구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생식기에서는 이제 뭐 성기능, 정자 생성, 전립선의 성장에 관여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남성 갱년기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음주 흡연을 빼놓을 수 없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의 감소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간질환 등과 같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 속도가 또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갱년기 남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 이제 화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정자수 및 활동성 감소, 내장 지방 증가, 근육 감소, 근력 감소, 골밀도 감소, 동맥경화 증가, 경동맥 혈관 두께 증가. 경동맥 혈관은 이 뇌에 이제 혈액을 보내주는 이 목의 대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두꺼워지면 혈액이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 뇌에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영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 인슐린 저항성 되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체모의 감소 및 피부 변화 나타날 수 있고요. 수면장애, 지적 활동, 인지 능력, 공간 지각력 감소, 피로, 우울, 성급함을 수반하는 기분 변화 등이 대표적인 남성 갱년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무기력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를 사실은 저도 가끔 경험해요. 그건 여성하고 동일하네요. 네, 여성 맞습니다. 갱년기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일도 하기 싫고, 놀기도 싫고, 여행 가기도 싫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뭐 그런 기분이 되는 때가 가끔 있으세요? 네,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직접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남성 네, 갱년기. 그래서 이런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면 당뇨병의 가능성이 2.3배 높아지고, 또 심혈관계 질환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그밖에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계통의 그런 질환도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남성 호르몬, 남성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서 이제 그 남성에게 여성 호르몬의 역할은 골밀도를 높여준다거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더 많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그런 특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이처럼 여러 가지 그 남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체내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지면 남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보충 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남성 호르몬 요법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확실한 증거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거나, 전립선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간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또 위장관을 자극해서 오심이나 구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고칼슘 혈증이나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은 정확한 진단 후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요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남성 호르몬이 평균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망률이 최고
88%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저하로 인한 남성들에게 그런 심각한 결과들도 초래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 남성 갱년기, 사람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받아들이기에 따라 참 어려운 시기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성 갱년기 시기에 건강관리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남성분들께서 내가 지금 갱년기에 지금 진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그 인덱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아담 설문지라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2000년에 그 미국 세인트루이스 의과대학 존 몰리 교수팀이 개발을 해서 4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남성 호르몬 결핍 상태를 선별할 수 있는 진단 검사로서 타당도가 입증이 돼서 전 세계 비뇨기 계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남성 갱년기를 판단하는 그런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문항이 있어요. 성욕 감퇴가 있습니까? 기력이 있습니까? 체력이나 지구력의 감퇴가 있습니까? 뭐 이런 이렇게 남성 갱년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10가지 문항이 있고, 이 문항에서 지금 1번과 7번 문항에 yes라는 대답을 하셨거나 혹은 다른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의 yes라는 대답을 하셨으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남성 갱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고 어렵죠. 네. 그다음에 무기질, 미네랄, 특히 미네랄 같은 경우가 남성 호르몬 생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무기질이 많은 그런 음식, 특히 지방 함량이 높지 않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고,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고민거리나 뭐 즐거운 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생활 습관, 그리고 남성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술을 줄이시고 금연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이제 영양적인 측면에서, 영양관리 측면에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 감소를 좀 지연시키거나 혹은 어떤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주는 그러한 영양소를 좀 살펴보면, 아연, 미네랄 중에서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 보충제 6개월간 섭취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했다라는 그 미국 웨인 주립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중 셀레늄 농도와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는 비례한다. 나이지리아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셀레늄 농도가 높아야지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도 같이 높아진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 난임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코엔자임 Q10도 마찬가지죠. 코엔자임 Q10도 남성분들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그러한 영양소라는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혈중 비타민 D 수준이 높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도 비례해서 높다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연구팀의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영양소로서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 근력 운동을, 강도 있는 근력 운동을 좀 하시면 남성 호르몬의 저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면서 또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우리가 남성 갱년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체지방률이 높으면 안 되겠고요. 체지방률이 높거나 당뇨가 있을 경우에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뼈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뼈의 조골세포, 뼈에서 뼈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세포에서 생성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그러한 단백질 유도 호르몬이 있어요. 네, 오스테오칼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오스테오칼신이 이제 생성이 돼서
분비가 되면 다양한 그런 건강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스테오칼신이 분비가 되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테오칼신이 많이 만들어지면 남성 갱년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그럼 오스테오칼신을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네. 그럼 오스테오칼신 어떤 영양소가 만드냐면 뼈의 구성 성분이 되는 단백질,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비타민 K, 뼈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가 오스테오칼신을 생성시키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남성이라면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중년 남성들은 전립선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중년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네, 그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이제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그런 변화가 이제 전립선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건데요. 네, 일상생활에 또 상당히 심각한 또 그런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건강과 관련해서 전립선 연결시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립선 우리 남성에게만 있죠. 네, 네. 네, 전립선은 방광 밑에 이렇게 요도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밤톨 모양이고 약 2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 액을 이제 생성하고 이제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전립선 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자에 영양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자의 운동성을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산성을 중화시켜서 이제 정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성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기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다른 남성 생식기는 보통 남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시기가 성장이 진행되는 시기까지 반응을 해요. 남성 호르몬이 남성 생식기관의 어떤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성장이 다 완성되면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그 생식기관의 성장에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전립선은 계속 영향을 받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립선이.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광 밑에 요도를 감싸고 있는 이게 전립선이 커지니까 요도가 이렇게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뇨에 그런 불편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밝혀진 이러한 전립선이 성장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DHT가 전립선의 성장을 계속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하기 위해서는 5알파 환원 요소가 작용을 해요. 5알파 환원 요소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립선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그 5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하면 되는 거죠. 그럼 DHT가 생성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방안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전립선이 성장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소변 주기가 약해진다거나 가늘어진다거나 힘을 줘야 되는, 소변이 또 자주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고, 야간요라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몇 번씩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삶의 질이 이제 많이 저하가 되겠죠. 네, 잠도 잘 못 자고, 또 옆에 계신 우리 부인분들도 상당히 불편해지시기 때문에 남성의 전립선 건강의 문제는 남성에게만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립선이 건강한지 아닌지 또 판단하는 또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입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이제 6가지 문항이 있는데 6가지 문항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매겨서 점수가 합계 점수가 1점에서 7점까지면 경미한 증상이고 8점에서 19점까지면 중등도 증상이고 20점 이상이 되면 심한 증상으로 분류하고, 네, 이렇게 되면 20점 이상일 경우에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거고 이제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20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문항에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진료를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뉴스에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어떤 기사인가요? 어떤 기사냐면, 네,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상철 비뇨기학과 교수팀이 어플을 만들었어요. 어플이 이제 전립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네, 이 어플은 무료로, 네,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어플은 뭐 내 전립선 건강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생활, 또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소변을 보시기 전에 1m 정도 거리에 휴대폰에 마이크를 위치시켜 놓은 다음에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네, 소변을 보시면 소변의 속도와 그다음에 소리, 네,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너무 신기하다. 네, 분석을 해서, 네, 이제 상태를 체크해 주는 네, 거예요? 요속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그 배뇨 속도가 20에서 25 사이가 돼야 되는데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15 이하가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진료를 권고하는 그러한, 네, 어플이니까 한번 너무 유용한 어플이네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과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그 전립선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거의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팔메토. 지금까지, 네, 기능성을 인정받은 영양소 소팔메토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소팔메토는, 네, 오래전부터 북미 인디언들의 민간요법에 사용되어 온 허브고요. 이 소팔메토라는 허브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 성분 로르산이라고 합니다. 로르산. 이 로르산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를 조절해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냐 하면,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데 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 유도되는 DH는 따라서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립선의 성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계속 나이가 들어도 전립선이 계속 성장을 할까? 이제 그 이유는요, DHT는 테스토스테론에 비해서 안드로겐 역학, 그 남성 호르몬으로서의 어떤 기능성이 5배가 높고요. 전립선 세포 내에서 테스토스테론 농도의 2배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보다 10배의 그런 그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은 양으로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전립선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 DHT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일정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면서 전립선의 성장을 계속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DHT가 되고, DHT가 전립선 세포 내에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반응하게 되면 전립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팔메토에 함유되어 있는 로르산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이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고, 또 하나는 이 DHT가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또 막아줘요. 그러면 결국은 전립선이 성장하는 것을 이중으로 방어를 해준다라는 그런 기전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기전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이런 기전 때문에
소팔메토가 전립선의 그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틀루트라는 그런 허브가 있는데요. 네틀루트는 이제 베타시토스테롤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성 스테롤을 함유하고 있고 안전성과 효용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된 그러한 성분이고 소팔메토와 함께 전립선 건강과 또 전립선 관련된 불편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 중요한 내용이라서. 네, 지금 논문인데 이 논문은 소팔메토와 네틀루트가 함께 작용해서 전립선 건강 관련된 증상 치료에 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널 오브 유럴로지,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비뇨기 관련된 그런 매거진이고 SCI급, 그래서 거의 최고 수준의 논문을 등재하는 그러한 매거진이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소팔메토 허브 블렌드가 전립선 증상을 가진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소팔메토가 함유된 그런 또 다른 다양한 그런 성분들이 함유된 어떤 시약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전립선 증상을 가진 남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기관들을 보니까 UCLA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퍼듀대학, 권위 있는 그런 연구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연구 기관들과 함께 이 연구를 진행했던 기관이 램보그 센터가 있었습니다. 네, 아메이 뉴트라이트 건강연구소 램보그 센터에서 이 연구를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연구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소팔메토 허브 블렌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이 어떤 성분들이 있었냐면 소팔메토 추출물, 네틀루트 추출물, 그 다음에 호박씨유 추출물, 레몬 추출물, 베타카로틴, 이러한 성분들이 이제 사용이 됐고요. 이 뉴트라이트 소팔메토 블렌드가 2009년도에 개별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한국 아메이 지금 보시면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등 복합물이 개별 인정을 받은 내용인데 한국 아메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개별 인정을 받은 이 제품의 섭취를 통해서 소팔메토 추출물을 하루에 320mg, 네틀루트 추출물을 하루에 240mg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앞선 연구가 2000년도에 진행됐던 연구인데요. 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그러니까 소팔메토와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시약에 사용된 함량이 그대로 다 이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2000년도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2009년도에 개별 인정을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 연구하고 또 검증을 통해서 그 제품화하는 그런 뉴트라이트의 어떤 철학, 정신이 녹아있는 그러한 제품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성분들이 이 뉴트라이트 소팔메토 블렌드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틀루트 추출물에 관련된 논문인데 뭐 제가 논문 얘기만 해서 뭐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AB 여러분들. 네, 네틀루트 추출물이 안에 이제 베타 시토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NAK-ATPase라는 효소를 억제한다. 예, NAK-ATPase가 전립선 성장을 유도하는 효소거든요. 이러한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서 전립선의 성장을 막아준다 라는 그런 연구 논문입니다. 그 네틀루트가 그만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쭉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논문들인데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 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소팔메토가 있고요. 소팔메토는 5알파 환원 요새를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네틀루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NAK-ATPase를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호박씨 추출물이 있어요. 호박씨 추출물은 안드로겐 수용체, 안드로겐 리셉터를 억제하는 기능, 그러니까 DHT가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연 성분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성분 자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푸른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인데요. 아프리카 자두 비슷한 그런 푸른. 열매를, 네, 푸른. 아. 근데 아프리칸 푸른이라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재배되는 그런 푸른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천연 성분들이. 그런데 이제 소팔메토 블렌드에는 지금 소팔메토와 네틀루트와 부원료로 호박씨 추출물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논문에 있었던 레몬 추출물이 소팔메토 블렌드에는 이제 보시면 오렌지 추출물, 거의 이제 이 시트러스계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유사한, 거의 비슷한 그런 영양 성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선 논문에서 포함되었던 성분 중에 이제 베타카로틴이 있었죠. 베타카로틴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원료가 이제 두나리엘라 추출물이에요. 조류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이 두나리엘라 추출물을 사용해서 베타카로틴까지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연구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중요한 성분들을 그대로 담아서 오랜 연구에 걸쳐서 제품화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뉴트리라이트의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소팔메토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늘은 남성 갱년기와 전립선 건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남성 갱년기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남성 갱년기도 사실은 뭐 그렇게 여성 갱년기처럼 드라마티컬하게 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남성분들의 어떤 건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전립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관리,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영양관리, 적절한 영양관리와 운동을 이렇게 충분히 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생활습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조금은 생소했었던 남성 갱년기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우리 하승민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들으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ABO님들과 ABO님들의 가족, 그리고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메이 라이브 교육 256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ABO님들 감사합니다.